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35살의 지우는 아침 7시 알람이 울리면 어김없이 일어나 출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전략기획팀에서 일하는 지훈의 하루는 언제나 분 단위로 짜여 있었죠. 반면 31살 아내 유진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비교적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신혼의 설렘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훈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유진의 모습이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이었죠. 집에서 일할 때도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외출할 때 입는 옷도 예전보다 훨씬 화려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하고 깔끔한 스타일을 선호했던 유진이었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 아침 지훈이 출근하기 전 유진에게 물어봤어요. 왜 요즘 화장을 이렇게 진하게 하는지, 옷도 예전과 다르게 입는지 말입니다. 유진은 별것 아니라는 듯 대답했어요. 일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일이 많아져서 그렇다고 했죠. 클라이언트들과의 미팅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신경을 더 쓰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그럴듯한 설명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유진이 말하는 클라이언트 미팅이라는 것들이 과연 정말 일과 관련된 것인지 의심스러웠거든요. 특히 유진이 외출할 때마다 향수를 뿌리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향수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유진이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미세한 의심들이 지훈의 마음속에 하나둘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추궁하기에는 아직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어요. 그저 남편의 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모호하고 그렇다고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선명한 직감이었죠. 지훈은 애써 이런 생각들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더욱이 유진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패턴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지훈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확인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최근에는 핸드폰 화면을 아래로 뒤집어 놓거나 다른 방으로 가서 통화를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지훈이 화장실에서 나오면 급하게 핸드폰을 치우는 모습도 종종 목격했죠. 주말에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집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던 유진이 요즘에는 자꾸 외출을 하려고 했어요. 친구들과 만난다고 하거나 혼자 쇼핑을 하러 간다고 하면서 말이죠. 지훈이 함께 가겠다고 하면 괜찮다며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하나하나 누적되면서 지훈의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일 때문에 바빠진 것일 수도 있고, 지훈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훈은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지훈이 출근길에 나선 지 30분 후 유진은 침실에서 옷장을 열어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었어요. 검은색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고 화장대 앞에 앉아 파운데이션부터 차근차근 발라나갔죠. 아이섀도는 평소보다 진하게 발랐고 립스틱도 선명한 빨간색으로 골랐습니다. 거울 속 유진은 마치 중요한 약속이 있는 사람처럼 완벽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노트북과 스케치북을 가방에 넣으면서 유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일 때문이라고 자신에게 말해봤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죄책감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미 약속을 잡았고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죠.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하는 동안 유진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만남이었습니다. 한 달 전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태훈과 인사를 나눈 것이 시작이었죠. 태훈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36살의 남자였고 유진보다 5살이 많았어요.
첫인상부터 남다른 여유로움과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태우는 유진에게 명함을 건네며 혹시 디자인 관련 일이 있으면 연락해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비즈니스 목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태훈이 보내는 메시지들은 점점 개인적인 내용들로 바뀌어 갔습니다. 유진의 안부를 묻고 오늘 뭘 했는지 궁금해하고 시간이 되면 차라도 한잔하자고 제안했어요. 유진도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태훈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훈과의 결혼 생활이 평온하긴 했지만 어딘가 지루함을 느끼고 있던 차였거든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태훈은 새로운 자극이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린 유진은 택시를 타고 고급 호텔로 향했어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태훈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비싼 시계를 찬 태훈의 모습은 여전히 매력적이었어요. 태훈은 유진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죠. 둘은 호텔 내부의 고급 라운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넓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태훈은 유진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었고 적절한 타이밍에 재미있는 농담도 건넸습니다. 유진은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시간 정도 라운지에서 시간을 보낸 후 태훈이 제안했습니다. 날씨도 좋으니 드라이브나 할까요? 라고 말이죠. 유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태훈의 검은색 외제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와 은은한 향이 감돌았어요. 태훈은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놓고 천천히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멀리 나가지는 않았어요. 호텔 주변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와 차를 세웠죠. 주차장 구석진 곳에 차를 세운 태훈은 유진과 더 가까이 앉아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느새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분위기는 처음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유진은 이런 상황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차 안에서 한참을 보낸 후에야 유진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태훈은 아쉬워했지만 유진을 배려해 주었죠. 다음에 또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유진은 태훈의 차에서 내렸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금요일 저녁 지우는 유진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분위기 좀 내자며 강남의 특급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했다고 말했어요. 요즘 서로 바빠서 제대로 된 데이트를 못했으니 오늘은 특별하게 보내자는 것이었죠. 유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올라왔어요. 하필 그 호텔이라니 태훈과 자주 만나던 그곳이었거든요. 유진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검은색 드레스에 간단한 액세서리를 매치했죠. 지훈도 평소와 다르게 정장에 넥타이까지 메고 나와 유진을 칭찬해 주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예쁠 줄 몰랐다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유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동안 유진은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태훈을 마주칠까봐 불안했거든요. 다행히 레스토랑에서는 아무 일 없이 식사를 마칠 수 있었어요. 지우는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즐기며 유진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유진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반응하려고 노력했죠. 식사를 마치고 로비로 나온 지훈과 유진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는 많은 사람들로 붐볐고 엘리베이터 앞에도 여러 명이 줄을 서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해서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과 유진도 그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엘리베이터에 거의 다 탔을 때 뒤에서 누군가가 급하게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하는 목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어요. 유진이 고개를 돌려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태훈이었거든요. 태훈은 유진을 발견하자 놀란 기색 없이 능청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인 양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유진 씨 지인이신가 보네요 라고 말하면서 지훈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훈의 침착한 반응에 비해 유진은 완전히 당황해서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지훈은 태훈을 힐끔 바라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야? 라고 유진에게 물었죠. 유진은 시선을 피하며 더듬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예전에 알던 사람인데. 그냥 스쳐 지나간 인연이야 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유진의 이상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어색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각자의 층수 버튼을 누르고 있었지만 지훈과 유진, 그리고 태훈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태훈은 여전히 자연스러운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유진은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지훈은 태훈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깔끔한 정장에 비싼 시계를 찬 모습이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진에게 말을 거는 방식도 처음 만나는 사람치고는 너무 자연스러웠죠. 무엇보다 유진의 당황한 반응이 수상했어요. 정말로 그냥 스쳐 지나간 인연이라면 이렇게까지 당황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5층에 도착하자 태훈이 내렸습니다. 내리면서도 유진에게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유진은 겨우 고개만 끄덕였고 지훈은 태훈이 내리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야 유진은 조금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지훈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유진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이 단순히 옛 지인을 만난 것 치고는 과도했어요. 더욱이 그 남자가 유진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도 묘하게 친밀감이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지훈은 계속 그 일을 생각했어요. 유진에게 다시 물어보고 싶었지만 섣불리 추궁하기에는 아직 확실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연한 의심이 아니라 구체적인 의혹이 생겼어요. 그 남자와 유진 사이에 뭔가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일을 되새겼어요. 태훈이라는 남자의 모습과 유진의 당황한 반응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옆에서 자고 있는 유진을 바라보며 지훈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일이길 바랐지만 직감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지훈은 일찍 일어나 유진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아침을 준비하는 유진의 모습을 보며 혹시 지훈이 생각을 너무 깊게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유진이 핸드폰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니 다시 의심이 들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하고 나서 재빨리 핸드폰을 뒤집어 놓는 모습이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거든요. 월요일이 되자 지훈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선 유진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안에 몰래 하는 일이라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죠. 지훈은 유진이 외출한 사이 주차장으로 내려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꺼내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컴퓨터에 메모리 카드를 연결하고 최근 일주일간의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집에서 나가 평범한 곳들을 다니는 모습만 보였거든요. 하지만 며칠 전 화요일 영상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유진이 강남 방향으로 향하는 것까지는 일반적이었지만
목적지가 고급 호텔 주변이었어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유진이 그 호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다시 돌아와 차에 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사이에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지훈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지훈은 유진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가게 관리를 지훈이 담당하고 있어서 카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 달간의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니 수상한 결제들이 눈에 띄었어요. 강남 지역의 고급 호텔 카페에서의 결제 내역이 여러 번 있었고 근처 스파와 주차장 이용료도 있었습니다.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결제 시간이었어요. 모두 평일 오후 시간대였고 지훈이 회사에 있을 때였습니다. 유진이 말했던 클라이언트 미팅이라는 것들이 정말로 일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렇게 같은 장소에서만 만날 이유가 없었죠. 더욱이 스파 이용료까지 있다는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지훈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블랙박스와 카드 내역만으로는 추측만 할 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고민 끝에 지훈은 사설 탐정에게 의뢰하기로 결심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정확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신뢰할 만한 탐정 사무소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말문이 트이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외도 의혹에 대해 조사를 의뢰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탐정은 이런 일에 익숙한 듯 차분하게 지훈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탐정과의 상담에서 지훈은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정황들을 설명했어요. 유진의 변화된 행동 패턴부터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태움까지 빠짐없이 얘기했습니다. 탐정은 충분히 조사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고, 일주일 정도면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서 지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의심이 틀렸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만약 정말로 유진이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면,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탐정은 앞으로 일주일간 유진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증거를 확보해서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했어요. 지훈은 탐정 사무소를 나서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느낌이 너무 선명해 더 이상 감으로 넘길 수 없어 하고 말이죠. 탐정과의 계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났을 때 지훈은 직장에서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에도 자꾸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고 동료들과 대화할 때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탐정이 언제 연락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훈은 초조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유진과 함께 있을 때도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죠. 금요일 오후 지훈이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사가 완료되었으니 만나서 결과를 전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탐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고 지훈은 그 톤에서 좋지 않은 소식을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탐정 사무소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고 퇴근 후 바로 만나기로 했어요. 회사를 나서면서 지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된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최악의 결과를 마주해야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지훈은 계속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침착하게 받아들이자고 다짐했죠. 카페에 도착했을 때 탐정은 이미 구석진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탐정의 앞에는 두꺼운 봉투가 놓여 있었고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지훈이 자리에 앉자 탐정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유진 씨의 외도가 확실합니다. 라고 했죠. 지우는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 컸어요. 탐정은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유진이 호텔 앞에서 태훈의 차에 타는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사진에서는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세 번째 사진부터는 점점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키스를 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포착되어 있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동영상이었습니다. 탐정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준 영상에는 유진과 태훈이 차량 뒷좌석에서 신체 접촉을 넘어선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화질이 선명해서 두 사람의 얼굴까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화면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탐정은 계속해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호텔 출입 기록을 통해 유진과 태훈이 함께 호텔에 들어간 시간과 나온 시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주차장 이용 기록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이 만난 것이 한 번이나 두 번이 아니라 지난 한 달 동안 총 8번이나 만났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태훈에 대한 신상 정보였어요. 탐정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태훈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지만 이미 결혼한 기혼자였습니다. 아내와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었어요. 지우는 유진이 기혼 남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탐정은 마지막으로 상세한 보고서를 건네주었어요. 시간대별로 정리된 만남의 기록과 장소, 그리고 각종 증거 사진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법적 대응을 원한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증거들이었죠. 탐정은 조심스럽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물어봤어요. 지우는 모든 자료를 받아든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1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유진이 집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모두 연기였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밀려왔죠. 탐정은 지훈의 상태를 보고 오늘은 이만 돌아가서 충분히 생각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니 마음을 정리한 후에 연락하라고 했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유진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니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이제 유진과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유진이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지만 지훈의 눈에는 모든 것이 가식으로 보였어요. 집에 들어선 지훈은 평소처럼 인사를 건네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던 유진이 고개를 돌려 웃으며 인사했어요. 오늘 일찍 왔네요. 저녁은 뭘 먹을까요? 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유진의 모습을 보니 지훈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저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지훈은 소파에 앉아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유진을 지켜보니 유진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드라마 소리를 줄이고 지훈을 돌아봤어요. 왜 그렇게 보세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어봤죠. 지훈은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남자 말이야 라고 지훈이 말하자 유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어떤 남자요? 라고 되묻는 유진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지훈은 유진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태훈이라는 남자 당신 알고 있었지. 그냥 스쳐 지나간 인연이 아니라 지금도 만나고 있는 사이잖아. 유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지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결국 유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미안해요. 그게 라고 말하면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훈은 유진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은 아니지라고 지훈이 조용히 말하면서 탐정이 준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첫 번째 사진은 유진이 태훈의 차에 타는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차 안에서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진은 사진을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고 지훈이 물어보자 유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잠깐 흔들렸을 뿐이에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울며 말했지만 지훈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선을 넘은 일이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지훈은 세 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긴 사진이었어요. 유진은 사진을 보고 고개를 떨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지훈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제부터였어? 정확히 말해봐. 유진은 한참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예요. 처음에는 정말 우연이었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냥 인사만 나눴거든요. 하지만 그 후로 연락이 오고 가면서 점점 가까워졌다고 했어요. 지훈은 유진의 말을 들으면서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습니다.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라고 지훈이 중얼거리자 유진이 더욱 울며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빌었지만 지훈의 마음은 이미 돌아설 수 없는 선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신뢰가 깨진 관계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지훈은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차 안에서 둘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유진은 사진을 보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진까지 있는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지훈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탐정을 고용해서 조사한 거야. 모든 증거가 다 있어.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정말 잠깐의 실수였다고 변명했지만 지훈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실수가 8번씩이나 반복될 수 있냐고 따져 물었죠. 유진은 자신이 태훈과 만난 횟수까지 모두 알려져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은 유진이 모르고 있던 사실 하나를 더 알려주었어요. 태훈이 기혼자라는 것 말이에요. 아내와 아이까지 있는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했죠. 유진은 그 사실을 듣고 더욱 절망했습니다. 태훈이 자신에게 그런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거든요. 지훈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이혼할 거야 라고 선언했어요. 유진은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지훈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신뢰를 잃은 관계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지훈은 오늘 밤은 친구 집에서 자겠다며 방에서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친구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오늘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유진의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밤새 지훈을 괴롭혔죠.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얕은 잠이어서 자주 깨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일찍 일어나 변호사를 만나러 갔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죠. 변호사는 지훈이 가져온 모든 증거들을 검토한 후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진과 동영상 증거가 명확해서 재판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했어요. 변호사는 이혼 소송과 함께 태훈을 상대로 한 상간자 소송도 함께 진행할 것을 권했습니다. 상간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도덕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죠. 지훈은 고민 없이
동의했어요. 태훈도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 후 유진과 태훈에게 각각 소장이 전달되었습니다. 유진은 소장을 받고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지훈은 받지 않았어요. 이미 변호사를 통해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싶었죠. 태훈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상간자 소송 소장을 받은 태훈은 급하게 지훈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지훈은 태훈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태훈은 할 수 없이 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갔죠. 더 큰 문제는 태훈의 가정이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태훈의 아내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태훈의 아내는 충격을 받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태훈은 하루아침에 가정이 완전히 파탄난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회사 일도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소송건이 업계에 알려지면서 태훈의 회사 평판에 큰 타격이 있었어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태훈에게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는데 그것이 크게 손상된 것이죠. 몇몇 주요 거래처에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장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태훈이 운영하는 회사와 오랫동안 거래해온 대기업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해왔어요.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업체와는 거래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태훈은 급하게 사과하며 만회하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회사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지기 시작했어요. 유진도 마찬가지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유진의 부모님들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유진의 어머니는 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며 크게 실망했고, 아버지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가족들 앞에서 유진은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유진이 하던 프리랜서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졌고, 클라이언트들과의 미팅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몇 개의 프로젝트를 중도에 포기해야 했고, 이로 인해 평판도 나빠졌죠. 지우는 이 모든 과정을 담담하게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복수심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감정들은 사라져갔어요. 대신 자신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이사 준비를 하면서 새로운 삶을 계획했죠. 법정에서 진행된 재판은 예상대로 지훈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유진과 태훈 측에서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어요. 유진은 법정에서도 계속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판사는 엄정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 지우는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감정 소모를 하고 싶지 않다고 했죠. 빨리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도 지훈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지훈은 혼자 있을 때 자주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지켜야 해라고 다짐했죠. 다른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 자신까지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해 더 강해진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완전히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지훈은 서울 서쪽의 새로운 아파트에서 첫 아침을 맞았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예전 집과는 다른 각도로 비춰졌어요. 지훈은 침실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면서 새로운 공간의 냄새를 맡았죠. 아직 완전히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지훈은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봤어요. 몇 달 전과 비교하면 얼굴이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죠. 다시 처음처럼 다시 내 삶으로 라고 말이에요. 지우는 면도를 하면서
앞으로의 계획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는 지훈이 혼자 살기에 적당한 크기였어요. 투룸에 깔끔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지훈의 취향에 맞게 간단하고 실용적으로 가구를 배치했습니다. 예전 집에서 가져온 물건들은 최소한으로 줄였죠. 새로운 시작에는 새로운 물건들이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 지훈은 회사 동료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힘든 시기를 보내는 동안 동료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거든요. 직접적으로 무엇을 해준 것은 아니었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대해주고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하는 길에 지우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예전에는 이런 여유도 없이 바쁘게만 살았는데 요즘에는 주변을 관찰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나 계절의 변화 같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작은 것들에서 위안을 찾는 법을 배운 것 같았어요. 주말이 되면 지우는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근처의 낮은 산부터 시작해서 점차 높은 산에도 도전하게 되었어요. 혼자 산을 오르면서 많은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죠. 정상에 올라 내려다보는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지우는 자신의 문제가 생각보다 작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유진과의 시간 때문에 가족 모임에 자주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부모님과 형제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지훈의 이혼을 걱정하셨지만, 지금은 오히려 아들이 더 밝아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일요일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사촌 형이 지훈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어떻게 알아차린 거야? 라고 말이에요. 지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의심이 들면 모른 척하지 마, 감이 맞을 때가 많거든 이라고 했죠. 가족들은 지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장에서도 지훈의 업무 능력이 더욱 향상되었어요. 개인적인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성과도 좋아졌습니다. 상사는 지훈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기 시작했고, 동료들도 지훈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저녁 시간에는 독서를 하거나 운동을 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에는 유진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오히려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했죠. 가끔 지우는 유진이나 태훈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빨리 떨쳐내려 노력했어요. 과거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등산 동호회에 가입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회사에서도 다른 부서 사람들과 친해질 기회가 많아졌어요.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우는 자주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일이 결국 자신에게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이죠. 물론 힘들고 아픈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실한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지금의 지우는 예전보다 더 행복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혼자이지만. 거짓된 관계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거든요.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